일단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모칠레로라는 여행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여행 15년째 하고 있고 최근에는 2년 동안 요트 타고 이제 세계를 항해하고 있어요. 요트를 타고요. 네네. 2년 동안 이제 요트에 살면서 지중해에서 요트를 구매해서 거기에서 이제 1년 정도 항해하면서 또 이제 여행도 하고 연습도 한 다음에 최근에 3개월 전에 이제 아프리카 그 해안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카리브해에 있는 섬 이제 바베이도스 그라나다로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모칠레로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모칠레로는 스페인어로 배낭여행자라는 뜻이고요. 제가 네. 그 스페인어로 굳이 이제 채널명을 했는 게 그 세계 여행을 이제 뭐 150개국 이상 다녔는데 그 중에 좀 가장 오래 있었던 지역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 지역이고 유튜브를 제가 조금 일찍 시작할 때 있었던 때가 멕시코였어요. 예, 그렇구나. 거기에서 이제 네. 어떤 단어가 있을까, 어떤 제목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뭐 여행자, 뭐 배낭여행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모칠레로가 어감이 좋아서 그냥 하게 됐습니다. 그럼 유튜브는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세요? 유튜브는 이제 8년, 9년 된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20년. 지금 구독자가 몇 명 정도 있으세요? 지금 이제 40만 명, 200명 네. 부족합니다. 아, 아마 이거 그렇구나. 나갈 때 네. 40만 명 되지 않을까. 예. 그렇구나. 다른 여행 채널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네, 많죠. 본인이 좀 추구하는, 그리고 좀 약간 모칠레로 채널을 보면은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철학이 좀 있으신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여행 유튜브 역사가 10년도 안 됐잖아요. 짧아요. 어느샌가부터 한 2년 3년 뒤에 채널이 조금 유명해지고 잘 되면 채널 운영이 힘들다 보니까 네. 왜냐면 여행을 2년 3년 하게 되면 지쳐요. 네. 그 여행이 더 이상 새롭지가 않고 즐겁지가 아. 않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유튜브와 여행을 좀 어떻게 병행하는 네. 그런 정도 아니면은 조금 유행을 따라가는 여행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트를 탄 것도 제 꿈이었고 그 이전에 캠핑카를 타고 4년 동안 여행했던 것도 사실 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여행기를 좀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조금 이렇게 컨텐츠로 만들자. 관광지나 관광객들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전혀 오지 않는 그런 서아프리카 지역이라던가 이런 데도 현지인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그냥 날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게 좀 제 목표입니다. 그렇구나. 제가 알기로는 여행을 꽤 오래전,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부터 하셨던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처음 이렇게 여행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신 건 언제부터세요? 군대 제대하고 한 15년 전에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뭐 다양한 문화적 교류가 있고 좀 충격이 있었지만 제가 있던 그 학교 그 유학생 기숙사에 한 10개국 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생활하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세계여행을 결심하고 애초에 결심했던 세계여행은 거창하지 않았어요. 한 1년 정도 지구 한 바퀴 정도 돌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막연한 목표로 이제 출발했고 처음에 돈을 벌기 위해 호주에 가서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네. 너무 좋아서 1년만 더 1년만 더 1년만 더 하다가 지금 15년이 됐습니다. 캠핑카로 아까 한 4년 동안 네. 여행을 하셨다고 하셨나요? 캠핑카는 캠핑카예요? 뭐 흔히 아시는 그 네. 벤츠 스프린트 15인승 미니버스 아. 그거를 이제 한국에는 솔라티라고 현대에서 나온 차가 있어요. 네네. 그걸 제가 중고로 구매해서 코로나 때 2020년도에 아프리카에 있다가 강제 귀국을 당하고 좀 유튜브도 해야 되겠고 다음 여행을 준비해야겠다. 왜냐면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한 1년 정도 국내에 있었어요. 네. 그때 그래서 제가 미니버스를 사서 한 6개월에 걸쳐서 직접 실내를 그 캠핑카로 개조하고 6개월 동안 개조를 그 하셨어요. 6개월 사실 6개월 하고도 더 추가 공사를 했죠. 본인 돈을 들여가지고 다 이렇게. 그렇죠. 개조를 제가 하신 뭐 거세요? 차를 중고로 사서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로 배를 태워서 보내야 되는데 코로나 때는 그 길마저 막혀서 어쩔 수 없이 6개월 정도 국내 여행을 하면서 네. 그냥 캠핑카에 살았죠. 이제 국내 여행하면서 네. 제주도도 가고 뭐 여기저기. 네. 그럼 그 캠핑카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보내서 네. 거기에서 이제 2달 동안 운전해서 핀란드로 들어가서 북유럽 노르웨이에 있는 북극 지점 북쪽 땅의 끝까지 갔다가 네. 다시 쭉 내려와서 뭐 스웨덴, 덴마크, 독일 육로로 다 지나서 터키까지 갔다가 네. 그 터키 이전에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들어가려고 이제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나라에 입국을 네. 했는데 거기에서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피난을 좀 불가리아랑 터키로 갔다가 네. 거기에서 다시 그리스, 마케도니아, 뭐 크로아티아 해서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와서 스페인에서 또 배를 타고 모로코로 넘어와서 모로코에서 서아프리카 육로를 쭉 따라서 남아공까지 남아공에서 또 동아프리카 육로를 쭉 따라서 탄자니아까지 와, 진짜
그거 고장은 안 났어요 그 동안에? 그때 수없이 났죠. 아 그래요? 고장도 수없이 나고 사고도 수없이 나고 네. 특히 북극권에서 그 눈길에 운전하다가 바퀴 휠이 뭐 다 아작나고 차가 미끌려서 죽을 네. 뻔한 적도 있고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는 도로가 안 깔려 있다 보니까 사막에도 여러 번 빠지고 또 이제 그래요? 강가에도 차가 많이 빠지고 그냥 뭐 차 사고는 비일비재했고 차 시설들도 엄청 자주 고장났죠. 그리고 서아프리카 여행할 때는 치안이 안 좋다 보니까 치안적 사고도 좀 많았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그 전쟁 났을 때는 그때도 위험한 상황이 있었나요? 그때는 거의 뭐 쫓기다시피 이렇게 국경을 통과하는데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이미 뭐 정말 수백 명이 그 국경에 있었고 거기서 막 20시간 가까이 피난을 같이 했는데 직접적으로 막 위험한 상황을 이렇게 겪었다기보다는 그 전쟁통에 피난하는 사람들과 그걸 되게 피부로 실감했죠. 여행을 하시다가 위험한 상황들도 되게 많으셨던 많았죠. 것 같은데 많았죠.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이렇게 하시는 원동력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신가요? 사실 캠핑카 여행 이전에 이미 9년 정도 배낭여행을 했었고 그 여행 기간 동안 100개국을 되게 헝그리하게 여행을 했었어요. 네.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예산을 가지고 좀 돈을 쓰면서 여행을 했다면 특히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그 이전에는 더 헝그리하게 무전여행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내성이 생겨서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되게 내성이 엄청 생겼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답을 이제 네. 굳이 드리자면 그 제가 20대 때 뭐 중남미 이런 데서 여행하고 위험한 국가 뭐 베네수엘라라던가 이런 데서 뭐 납치 당하고 집단 아이고. 구타도 당하고 병원도 아, 가고 그래요? 뭐 그랬던 시절 이야기를 하자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10살 더 어리고 막 20대니까 모르겠어요. 뭔가 그런 도파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려운 일이 있고 아니면 아마존에 가서 진짜 불가항력적으로 뭐 말라리아 걸리고 댕기열 걸리고 와, 그런 시절을 네. 지나오면 뭔가 좀 더 단단해지는 느낌? 네. 그리고 이게 하나의 퀘스트를 깼다라는 그런 성취감이 있으니까 그 다음은 더 힘든 걸 해야지 더 어려운 걸 해야지 더 위험한 걸 굳이 찾진 않았지만 네. 더 힘들고 어려운 거는 무조건 위험했어요. 그런 여행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행 유튜버들 보면은 네. 어디 이제 잠깐 여행했다가 한국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국내 베이스 캠프를 두고 그런 네. 식으로 많이 하시죠. 한국에 잘 안 들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도 코로나 이후로는 1년에 네.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이요? 예, 뭐 짧게는 와. 2주, 길어도 3, 4주. 굳이 한국을 안 들어가시는 이유는 따로 있으신가요? 제가 그 20대 때는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3년에 한 번 들어가고 4년에 한 번 들어가고 2년에 한 번 들어가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3번 갔나 뭐 그런 수준이었어 가지고 가끔 가면 좋긴 하죠. 가족들 보고 뭐 근데 제 집도 이제는 지금은 요트고 캠핑카 탈 때도 캠핑카가 제 집이었고 네. 한국에 가면 너무 재밌고 한데 거기 휴가 가는 느낌으로 가지 뭔가 거기에서 정착하는 느낌으로 편하게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이제 캠핑카를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으셨다고 많았죠, 하셨는데 요트도 그러면 지난 2년 동안에 그런 상황들이 꽤 있었나요? 그렇죠. 요트는 날씨, 바다가 워낙 위험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게요. 네. 실제로 실종도 많이 되고 사고도 많이 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3개월 전에 했던 단독으로 혼자서 대서양을 횡단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17일이 걸렸는데 17일 동안 이제 바다에서 멈추지 않고 24시간 항해를 해야 되고 잠을 뭐 쪽잠을 나눠서 자야겠지만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온다던가 악천후가 와서 정말 배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 오면 3일이고 4일이고 잠을 못 자고 항해를 해야 되는 그 그래요? 구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대서양 횡단은 10년, 20년 배를 탔는 분들이 4명, 5명 크루를 데리고 가더라도 실종되거나 아니면은 사고가 나거나 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혼자 가고 경력이 1년밖에 안 됐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 하나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일단 배를 지지하는 기둥이 아주 광풍에 돛이 꺾이고 찢어지면서 휘어서 아이고. 그것 때문에 또 밤새도록 항해가 제대로 안 됐던 사고도 네. 있었고 그 외적으로도 날씨가 안 좋으면 계속 위험해요. 날씨가 10시간 안 좋으면 10시간 내도록 네. 초단위로 위험하기 때문에 와. 그거 자체가 좀 힘들죠. 그러면은 지금 총 몇 개국을 150개국 좀 넘게 150개국 했습니다. 넘게요. 너무 흔하고 뻔한 질문이긴 한데 네네네. 한 군데를 나는 여기는 다시 그쵸.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곳이 있나요? 원래는 딱 한 나라를 꼽기가 되게 어려운데 네. 제가 그래도 뭐 자주 말하는 나라 중에 멕시코. 그래서 내일 갑니다. 네. 내일 멕시코 가시는군요. 너무 좋아하는 네. 나라예요. 그러면은 월드컵 네, 거기서 그거 보러 하시-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 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뉴욕까지 날라왔고 월드컵 보는 기간 내도록 한 20일 정도 멕시코 스테이하면서 거기 추억을 좀 많이 되새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다시는 가기 싫다 뭐 이런 것도 있나요? 그것도 사실 몇 군데 있는데 네. 조금 여러모로 네거티브 육각형으로 했을 때 힘든 네. 거는 IT? 사실 저는 여행으로 갔지만 봉사를 시작하게 돼서 4개월 동안 있긴 했는데 거기는 정말 지금도 여행으로 다시 간다면 되게 어려울 네. 것 같아요. 어떻게 헤이리. 제일 어려웠어요? 국가가 좀 불안정한 것도 아. 베이스에 있지만 자연재해의 피해를 많이 보는 그 섬나라인데 그거를 자기들끼리 복구가 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네. UN이든 뭐 NGO든 뭐 유니세프든 엄청나게 그 많이 들어와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그런 구호단체나 기관이 많이
많이 들어와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은 발전을 더 못해요. 아, 자생력을 잃어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긴 많이 해요. 많이 네. 어지럽습니다. 저희는 잠깐 장소를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 타이 음식점에 와가지고 촬영을 계속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뒷조사를 했었는데 네네. 그거에 따르면은 그래도 기부도 되게 열심히 하신다고 네, 들었어요. 네네네. 그 기부에 대한 거는 시초가 어디였나요? 시초는 정확히 11년 전에 카리브해에 있는 헤이티에서 거기에서 우연찮게 이제 캐나다에서 온 NGO 단체 장님이 몇십 년 전에 이민 가신 한국 분이셨고 그분 덕분에 발론티어를 할 기회를 받아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제 여행기를 팔로우해주던 페이스북 팔로워 분들의 도네이션으로 시골 마을에 우물을 만들게 돼요. 근데 그때 네. 되게 제가 그 전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거, 위험한 거, 고행, 도전 이런 거에서 느꼈던 성취감을 어떤 사람들을 도우면서 다르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행복감을 제가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거기에서 제 스스로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를 조금 경험했어요. 그 뒤로는 언젠가 나도 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자급자족하고 여유가 생기면 그런 빈민국이 세상에 많으니까 네. 공정 여행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시발점이었고 그 뒤로 여행사 시작하고 잘 되는 시기도 있었고 그때 아프리카 여행을 할 때도 네. 꾸준히 했었고 또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 컨텐츠로도 최소한 15개국 20개국을 했을 네. 때 구독자분들도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호응이 좋았어요. 유튜브도 후원 기능이 있거든요. 네. 추가 후원이라던가 아니면 네. 제가 어떤 시골 마을에 가서 초등학교 500명한테 급식을 제가 이렇게 막 봉사를 하고 기부를 네. 했는데 그 영상은 이제 뭐 한 달 뒤에 올라갔는데 그 학교에 혹시 뭐 다시 기회가 있으면 후원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과 좋은 그렇구나.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이 너무 따뜻하잖아요. 네, 유튜브의 순기능이에요. 손기능이죠. 네, 제가 느끼는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저로 인해서 간접 경험이지만 네. 그분들도 아 한국 청년이 이런 걸 하고 있구나 하면서 되게 느끼는 자부심도 있을 거며 그래서 그 뒤로도 더 열심히 하게 됐고 지금도 네. 꾸준히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카메라가 안 켜져 있을 때 네. 요트에서의 되게 어려웠던 그쵸. 그 일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가만히 있는 집에 사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집에 살아요. 아. 그러니까 항해를 안 할 때도 앵커를 내리고 있으면 배는 흔들려요. 태풍이 온다거나 비바람이 불거나 계속 그렇게 불안정한 집에서 배를 지키고 있어야 되고 근데 악천후라는 게 여러 악조건들이 겹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냥 항해 10시간 하면 10시간 50시간 하면 50시간 내도록 뭐 팬티까지 다 젖은 상태에서 잠 한숨도 못 자고 계속 조정을 해야 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쵸. 악천후가 어느 정도 지속이 돼요? 하루 이틀 아니면 뭐 10시간 정도 항해를 할 때는 네. 일기예보를 잘 확인하게 되면 네. 제가 피해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대서양 횡단을 17일 동안 하거나 그 전에도 일주일, 5일 이런 항해를 하면 일기예보를 미리 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네. 사실 일기예보가 다 맞지도 않고 그러면 악천후가 오면 버텨야죠. 제가 했던 것 중에 제일 길었던 건 70시간? 아 그럼 70시간을 잠을 안 자고 계속 못 잤죠. 안전줄도 다 당연히 연결을 해야 되고 아. 이동 동선도 줄고 근데 그때는 이동할 그 형편이 안 되는 게 배가 완전 이렇게 이만큼 기울어 가지고 막 흔들리고 파도를 네. 타니까 안 넘어지고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네. 그럼 떨어지면은 바로 죽죠? 아, 그런 예. 건가요? 근데 안전줄 아. 타고 올라와야죠. 안전줄 있으니까. 네. 그 이상으로 떨어지거나 하면 저는 이제 네. 크루가 있는 게 아니라 단독 항해이기 때문에 정말 뭐 배도 사라지는 거고 네. 유령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 그 네. 배는 배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나요? 아 많죠. 너무 많죠. 아, 멕시코 일정 이후에 그러면 또 그 위험한 요트를 또 타고 가야죠. 이제 여행을 하시나요? 그라나다로 돌아가서 밑에 남미, 콜롬비아, 네. 뭐 파나마 요쪽 그 여행 겸 항해도 좀 하고 파나마 운하 건너서 태평양으로 가면 뉴질랜드, 호주, 동남아 지나서 한국까지 한국까지 쭉 이제 쭉, 요트를 쭉. 타고 제 배를 그- 타고 입항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을 더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더 해야 돼요. 그럼 총 3년 반을 그냥 전 세계를 요트를 그쵸. 타고 다니면서 최소 3년. 아 예.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여행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는데 15년 내 했죠. 네, 여행을 하기 전과 여행을 한 이후에 본인이 좀 바뀐 모습이 있나요? 그쵸. 뭐 단계별로 있기는 한데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제 사고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한국 사회에서 제가 어쨌든 20년 넘게 살다가 이제 처음 여행을 시작했고 외국에서 뭐 길게는 뭐 1년 반씩 살아보기도 하고 또 짧게는 뭐 며칠씩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했는데 사고방식이 고정관념이 좀 많이 깨졌고 여러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랑 소통할 때 열어놓고 이렇게 소통을 한다던가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틀렸다고 생각을 해도 그게 틀렸다기보다 다르다. 그걸 많이 연습했죠. 제가 보고 배우고 익히고 자라왔던 것들이 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5년 뒤에 본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좀 상상을 5년 하세요? 뒤에 이거 끝나고 나면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홍기가 이미 지나가지고 네. 가정에 대한 좀 꿈도 있고 아, 네. 근데 만약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같이 여행할 수 있으면 좀 더 큰 배를 사서 네. 계속 항해를 할 생각도 있고 네. 아니면은 배우자의 제가 동의하에. 그렇죠. 가족 세계 여행이 또 꿈이야.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전에 네.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지구 한 바퀴 도는 그 도전을 아 그래요. 네네. 캠핑카, 요트, 그다음에 경비행기까지. 그쵸. 6회 공을 전부 다
때마다 정복을 하시는 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인터뷰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야말로 너무 네. 반가워. 식다소도 사주시고 네, 아닙니다. 잘 먹었습니다, 형님. 네, 앞으로의 여행도 꼭 안전하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네.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